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한 달 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다들? 저는 여기 지혜가 방송 리뷰하면서 지냈습니다. 저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지난 방송에는 샤이 손문선 댓글들이 조금 눈에 띄었고요. 네. 샤이 손문선들은 이제 댓글을 달지 않는다라고 했더니 여기저기서 또 인증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여기 있다. 지지자들이 집결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공감 가는 사람이 손문선 한 명이다. 소수지만 존재한다. 댓글 말씀하셔가지고 네. 제가 마침 생각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매회 방송을 올리면 한 개씩은 그 댓글이 있어요. 이게 사연을 보낸 사람 심각하게 보냈는데 이렇게 웃고 떠들 일이냐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사전에 사연을 소개하기 이전에 사연을 보내주신 분하고 상의를 하면서 저희가 아무래도 방송이다 보니 진지하게 심각하게만 얘기할 수는 없어서 가능한 한 웃으면서 즐겁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좀 미리 양해를 구한다라고 허락을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아직까지는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내 사연을 깔깔거릴 수 있어? 라고 하는 분은 한 분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뭐 지금은 상황이 좀 힘들 수도 있지만 또 요 계기를 통해서 삶의 일부를 좀 정리를 하게 되면 더 나은 삶으로 가는 그런 다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축하하는 또 의미도 좀 있고 아, 미리 축하. 용기를 드리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걱정해 주시는 마음은 굉장히 감사하고 저희가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번에 다룰 사연은 두 사연 다 남자분 사연이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부터 시작을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최대한 이성의 끈을 놓지 않고 냉철하고 차분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 지혜가 배분을 두드립니다. 저는 50대 중반이고 아내는 40대 중반입니다. 딸 둘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평생 가족을 경제적으로 힘들게 한 적 없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생전 아내의 휴대폰을 들여다본 일이 없었는데요. 강아지가 갖고 놀던 공이 소파 밑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프레쉬가 필요해서 무심코 가까이 있던 아내 폰을 썼는데 그 순간 남자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하트 이모티콘이 여러 개 박혀 있더군요. 처음엔 모른 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잠든 사이에 폰을 뒤졌습니다. 그새 지우고 없었습니다. 심란했습니다. 행여나 내가 괜한 오해를 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다시 속에서 열불이 나고 아닐 거라고 생각하다가 다시 가슴이 답답하고 그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이틀 정도 고민하다가 친구인 기자 녀석을 통해 흥신소란 곳을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의 외도를 밝혀달라고 의뢰했습니다. 보름 정도 지나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정도 흥신소를 쓰면 비용이 4,500 든다는 것도 이번 기회에 알았는데 결과는 더 기가 막혔습니다. 아내가 만나는 남자가 둘이었습니다. 아, 진짜. 능력녀네요. 게다가 한 명은 이제 대학을 졸업한 아들뻘. 아내는 40대 중반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러면 때문입니다. 거의 대학을 졸업한 아들뻘이면 20살 넘게. 20살 정도 터울 되겠죠? 충격에 출장 핑계를 대고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을 만나 원 없이 술을 마셨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가 아내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내에게 사진을 들이밀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것 같기도 하고 차갑게 굳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이혼을 원하냐고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왜 그랬냐고 묻고 싶었지만 제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제 스스로도 무서웠기에 그냥 아무 말 없이 옷까지 몇 개 챙겨서 나왔습니다. 일주일 정도 회사 근처 호텔에서 지내며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당장 이혼하고 싶었지만 또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나 싶어 모든 게 부질없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아내를 용서할 생각은 없지만 이혼만은 피해야 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아내와 바람을 피운 그 두 놈은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이혼하지 않고도 그 두 놈에게 위자료나 손해배상 같은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사실 이번에 흥신소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을 통해 아내 몰래 두 녀석을 조지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넉넉 잡고 인당 1,000만 원이면 아무도 모르게 인생을 조지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고는 밤마다 나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이거에 대한 분노 때문에 우리 사연자님의 인생까지 망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아요. 마지막에 뭐 흥신소를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을 통해서 뭐 아무도 모르게 이 두 놈을 그냥 다 아작을 내 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밤마다 한다고 그러는데 충분히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진짜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도. 그리고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게 내 전 재산이라고 해도 그걸 좀 다 털어 넣을 만큼의 그런 분노가 좀 쌓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글쎄요. 자칫
아내한테 오히려 보상을 줘야 될 가능성이 그게 재산 분할 때문에. 재산 분할. 그죠? 오래 같이 지금 사셨으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그냥 조용히 물러나야지. 어떻게 재산 분할을 감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항상 그죠? 이런 게 정말 세상에 뻔뻔한 사람이 많아요. 이상해. 진짜 너무 이상하게 돼 있어. 변호사한테 보낼 게 아니라 국회에다 보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입법 초원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맞아.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이 대학생 같은 이 남자 얘는 그 바람 피는 게 아니라 이 저기 아내분이 돈 주고 만났을 그쵸. 거예요 아마. 이 정도면은 아마 뭐 용돈. 카드도 줬을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막 지금 막 정말 막 이렇죠. 근데 저는 이렇게 아내분이 바람을 피워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 경우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네. 혼자만 아니다. 굉장히 동료가 많다. 내 아내만 바람을 피운 게 아니다. 세상에 나만 정말 이렇게 이런 일이 정말 부글부글 그럴 필요 없어요. 다 이런 일 흔합니다. 굉장히 흔한 일이야. 가르치자. 제가 하는 사건만 몇 건이니까 그리고 바로바로 지우잖아. 안 지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대로 다 자기 바람 피는 거를 다 흘리고 보라는 건지 뭔지 그런 비양심적인 사람에 비해서 양심적이에요. 그리고 뭐 진짜 남자 아닐 거 아니야. 다른 남자 둘이랑 지금 아니, 바람 그러니까 폈는데 이게 양심적인가요? 봐요. 이 잠깐 바람 핀 남자들이랑 애정 관계는 아니야. 애정은 없어. 애정이 있으면요, 그거 못 지워. 사랑한다고. 근데 아유 돈 줘갖고 나한테 보내는 하트 이런 거 별로 마음에 연연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양심적인 아내다.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굳이 무슨 뭐 법적으로 조지고 말고 아유 내 인생 조질 일 있나? 그러면 안 돼, 이 안 돼. 아내는 만약에 이 남편분이 돈줄을 끊어버리면 남자를 못 만나나요? 못 만나지 못 만나. 이 양반도 이제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런 생각 들었어요. 이 상간남 둘도 잘못이 있지만 큰 문제의 핵심은 아내분이랑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남자분이 아내분이랑 이혼은 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아내랑은 해결을 안 짓는데 이 두 놈은 내가 아작을 내겠다. 이게 조금 뭔가 포커스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완전 잘못돼 있죠. 그러니까는 저는 이 남성분이 아직도 이 10살 연하의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나도 약간 그런 느낌. 그렇게 하고 너무 사랑하고 이러면서 마음이 있어 지금. 이 사람이 10살 연하의 그 아내랑 결혼해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거예요. 아, 그치. 그리고 아내가 내가 보기엔 좀 예뻐. 예뻐.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리 재력이 있어도 또 이게 안 되면 그렇지. 나 약간 힘들잖아. 네. 그래서 이 혼인이 깨지는 게 자기 인생이 좀 무너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그럴 수 그래서 있죠. 이게 이 여자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를 둘러싼 이 결혼이라는 거를 지켜야 자기의 어떤 지금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 남자분. 굳이 여기 매몰돼서 이런 일이 너무너무 괴롭지만 아우 변호사 한번 만나보세요. 변호사님 이런 사건들 많은가요? 이거 보세요. 이만큼 있습니다. 우리 엄 변호사님한테만 봐도 이만큼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런 동질감을 느끼는 남편분이 꽤 많으니까 나한테만 이렇게 극한 시련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심한 사연들도 있고 정말 이 아내는 그나마 굉장히 단아하다. 몸가짐이 애가 참 조신하다. 아니 바로바로 지금 지우고. 아들뻘의 남친이 있고 심지어 그것도 2명이라는데 이제 조신하다고. 아니 단아하대. 아들뻘이라는 남친이 어디부터 저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세 분 말씀 들으니까 아 근데 아내분이 만약에 그랬다면은 어떨 것 같아? 이 분노를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구의 폭발이죠. 아, 정말인가요? 네. 너 죽고 나 죽자. 아 타노스 손가락 이렇게. 지구의 폭발이죠. 아니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사연 주신 분은 위로를 준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대부분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제 뭐 눈물이 앞을 가려. 어떡해. 아내분이 20살 어린 남자 만난다고 생각하시니까 너무 슬퍼, 너무 슬퍼. 아니 어이가 없어서 너무 웃다가 사랑하시네. 야 근데 여성분은 글쎄요, 뭐 이혼을 원하면 해주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재산 분할을? 아니, 그건 아닐 것 같아.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이혼은 해도 재산 분할을 요구하지 않을 것 같진 않아. 야 미안은 한데 재산은 좀 나눠줘야겠지. 그치. 그치. 그렇게 되겠지. 왜냐면 살아야 되잖아, 또. 지금은 이제 실물을 보면 그 파트너의 책임이 누가 있든 상관없이 재산 분할 나누는데 지금 한 뭐 20년 정도 되지 않을까요? 거의 그죠? 그쵸. 15년 이상 20년. 20년 이상. 뭐 20년 정도. 아들뻘 대학 졸업한 아들뻘 한 25년 그러니까 정도. 이런 경우 재산 분할을 거의 뭐 한 50% 정도는 인정하죠. 그러니까. 한 4, 50%. 근데 그게 그 제가 아내 같은 사람들을 맡으면은 좋은데
남편 쪽 맡으면 막 돌아버리거든요. 이게. 왜냐면 네. 이거 주기 싫은데 이거를 50이나 줘야 되니까. 그렇죠. 서로 바람 피우고 뭐 이런 경우라면 괜찮은데 네. 남편은 거의 뭐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아내가 이렇게 하는 경우를 보면 이거는 흥신소가 아니고 네. 다른 데를 찾아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찾아가야 될까요? 흥신소로부터 소개받았다는 그런 곳을 찾아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또 저기 아니, 약간 드는데 아니 니네 특정 누군지 아니? 장첸이야. 뒤도새도 모르게. 예. 큰일 납니다. 큰일 근데 납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걸 법 외에서 해결하지 않도록 네. 제도권에서 이걸 흡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아니 그래서 이분이 이제 두 놈을 위자료나 손해배상 같은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라고 했는데 당연히 소송을 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는 게 근데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예. 문제가 소송을 걸어도 이게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의 포인트는 네. 이혼을 하지 않고도 걸 수가 있냐. 걸 수 있는데 수 그거를 있죠. 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예를 들면 간통죄 고소할 때는 이혼 소송이 제기되어 그럴 수 있어야만 있겠다, 간통죄 그렇죠. 고소가 예, 될 예.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 아, 예전에. 그리고 이분이 50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민영사를 섞어서 예, 예. 이혼하지 않고 그냥 저는 사실 이혼을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아서 계속 말씀을 맞아요. 드리지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냥 그 남자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신체적인 해를 가할 수는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돈으로 좀 받아내고 이 아내분한테도 이제 좀 돈줄을 끊는 게 어떨까. 맞아요. 네, 그렇죠. 이게 근데 또 뭐 아내가 그럼 그걸 가지고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뭐 당장 뭐 아예 뭐 무슨 모든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 아니면 아내분한테 지역 화폐를 주면 어떨까요? 이 지역에 그 지역에서 살림하면 그 지역을 벗어날 맞아, 일이 맞아. 없잖아요. 지역 화폐 아, 정말. 충전하면 10% 추가로 또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생각지도 못했다 이거는. 지역 카페 되게 좋은 생각 아니에요? 아내분한테 지금 뭐 돈줄을 끊는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정도 살았고 남편이 하시는 행동이나 아내분 하는 행동을 봤을 때는 이미 뭐 생활비 이런 걸 떠나서 둘 다 돈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40대 중반인데 지금 딸들이 뭐 대학생, 최소 대학생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최소 20대 중반 전에 결혼한 거예요, 여자분이. 그러면 일찍 결혼했죠. 경단녀가 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여성분이 스스로 뭔가 아내 그 남편의 생활비를 받아가지고 스스로 뭐 따로 투자를 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스스로의 경제력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여성분이 되게 연애를 많이 못 해보고 그냥 10살만 남자가 오빠가 푸근하고 이러니까 결혼을 빨리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남자의 뭔가 늦바람이 들어서 더 이럴 수 있다라는 전 두 가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내분이 스스로 뭔가 경제력이 있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좀 어렵죠. 왜냐면은 그럴까요? 10살이나 많은 남자랑 결혼했는데 열심히 돈도 벌었을까요? 애 둘이나 키우면서? 그런 상상하기 좀 어려워요. 아니면은 그럴 수 있죠. 어차피 이혼해봤자 재산 절반은 나한테 올걸? 아, 그래. 그런 이거를 생각도 알고 있을 있을 수도 수도 있고. 있고. 그럼 오히려 재산 절반 받고 그냥 뭐 나 만나고 싶은 남자 다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게 이 여자분 입장에서는 솔직히 맞다고 나는 이 생각해요. 남자분이 이혼을 안 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이대로 헐헐 날아가게 놓아주기가 너무 화가 나는 측면이 아닐까?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내가 지금 40대 중반이잖아요. 네, 사실 한창 나이예요. 한창 나이인데 어머 세상에 우리네? 나네? 내 친구들이네? 내 친구였구나. 친구야! 아 어쩐지 내가 이 아내한테 계속 어쩐지 아까부터 편들더라. 내 친구랑 똑같네. 아, 애를 빨리 낳구나. 나 남인 줄 알고 있다가 생각해보니까 내 친구네. 저도 거의 뭐 곧 근접이에요. 친구야 반갑다. 진짜 애를 일찍 낳으신 거라고. 그러네요. 일찍 났어, 일찍 났어. 그래서 이 남편분이 너무 억울한 거지. 너를 위해서 돈 벌고 모든 걸 다 해서 바쳤는데 이제 와 나한테 통수를 이렇게 쳐? 그런 생각에 부들부들 이혼을 근데 부들부들인데 그 수가 화가 없는 아내한테는 거야. 안 향해 있어. 이혼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한테 사연 오는 것 중에는 이혼하고 싶어요는 뭐 그닥 큰 이슈가 아니야. 근데 이거를 이혼 안 하고 싶은 거는 자유롭게 헐 나가게 내가 모든 걸 다 어떻게 보면 뒷바라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내 삶이. 그래서 저는- 못 놔주는 거거든. 저는 아내가 잘 되는 게 싫은 게 아니라 남편의 인생이 망가지는 게 싫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모든 잘못은 그쵸. 잘못은 아내가 했는데 이혼을 하면 맞아. 내 반쪽이 떨어져 나가고 내가 내 너무 초라해지고. 아이들에 대한 보살핌 이런 게 좀 이제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안 하는 거지. 아내가 좋아서라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나 연장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자녀들한테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이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혼은 진짜 안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 근데 이혼에 대해서 이분도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혼으로 인해서 딸 둘 잘 컸고 예쁜 아내, 뭐 심지어 10살 차이 나는 아내가 있고 그런 인생이 완벽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 틀을 깰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난 지금 이분 50대 중반이라면서요. 네. 아니 50대 중반이면은 한창 나이 아닙니까? 50대 중반도. 젊죠, 아직. 심지어 여자분이 50대 중반도 한창 나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남자분이 50대 중반이라면은 아니 왜 이렇게 이제 남은 어떻게 보면은 깨진 그릇을 막 부여잡고 이렇게 쩔쩔 매면서 막 분노로 인해서 어쩔 줄 모르고 내 인생을 1분 1초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 이 일로 인해서 내 인생을 1분 1초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글쎄요. 아내분과의 이혼은 합의 이혼을 유도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이 여자, 엄 변호사님의 명언 있지 않습니까? 이 여자분이 미안한 마음이 들 때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협의 이혼하고. 근데 저는 진짜 이 남성분의 재산을 나눠주는 게 너무 좀 아깝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은 그냥 좀 참으시고 어차피 이 여자분은 계속 바람을 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산 우리 저번에 얘기한 거 재산 명의 돌려놓는 거. 너무 절망적이야. 재산을 좀 돌려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건 어때요? 나중에? 난 안 돼. 난 거기에 올라탈 수가 없어. 차명은 변호사가 조언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제 박지희 씨 조언. 박지희 씨 개인 조언입니다. 재산 탕진 쪽으로. 근데 아직 이혼이 엄두가 안 나시는 거는 확실한 것 같은 게 아내를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이혼만은 피하지 그렇죠. 않겠나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건 아직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아내가 외도를 했다는 게 남편이 이혼을 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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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거는 뭐 내가 좋아하는 건데 일단 그거는 내 시간표대로 할 거야. 그거는 내 시간표대로 할 건데 이 자식들을 조지고 싶다 이런 그쵸. 이러는 건데요. 그 얘기인데. 근데 이걸 네. 그냥 일반적인 뭐 소송을 하면 위자료가 얼마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사람이 잃을 게 뭐가 있는지 뭐 공무원인지 아니면 부모가 잃을 게 있는지 그렇죠. 어느 정도에서 푸닥거리도 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그 회사 게시판에다가 무슨 글을 그거는 남긴다던가. 그렇고 그냥 그 인사권자한테다가 다이렉트로. 뭐 처벌해달라고 하는 걸 할 수 있죠. 다이렉트로 이런 아니면 너 안 잘리게 해줄 테니까 난 손해배상을 많이 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나의 정당한 권리라도 그 수단이 합법적이잖아요. 내가 너를 합법적인 수단이니까 내가 너를 합법적인 이걸 수단이죠. 알려서 합의를 할 거면 나는 그걸 원한다는 거지. 그거 안 주면 너 죽이 역시 이게 되게 한 끗 차이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이 그런 조언을 듣고요 가서 그런 식으로 말하면 그거는 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변호사랑 같이 가야 되는 거. 안 돼. 같이 안 돼요? 이런 거는 근데 이게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기 때문에 그쵸. 진짜 이게- 변호사나 전문가와 잘 상담을 내가- 하시고 해야 되겠네요. 약간 유도하는 거죠. 네. 그 사람이 베팅을 할 수 있게. 이런 경우에 남편 너무 흥분하니까 목이 메이네 이거 막. 아니 오늘 눈물 흘리시고 네, 목매이고 막 난리 이게 났습니다. 이 경우에 뭐 누가 보더라도 남편이 피해자인데 몇 차 잘못하면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맞아요. 되기 쉽거든요. 폭력을 쓸 수도 있고 맞아요. 아니면 내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도 욕할 수도 있고. 삐끗하면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낚시할 때 낚시 아무나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되고 안 되고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법률 제도적인 틀 내에서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잃을 게 있다면은 이 사람 본인이거나 아니면 부모가 자식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건 아니지만 연좌제는 없어졌으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어쨌든 그 본인 아들한테 그죠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 상간나무의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 그렇죠. 끝난 거죠 이거는. 사실. 근데 뭔가 제가 이게 자주 느끼는 거거든요. 이 지혜갑을 하면서 네. 엄 변호사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조언들이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현실적으로 되게 맞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싶으면서도 무서울 때가 있다. 되게 무서울 때가 있어요. 어머. 그러니까 이걸 제도 내에 흡수를 못하면은 밖으로 나갑니다. 불법 영역을 하니까 어떻게든 그죠 법을 바꾸는 노력, 법 개정 노력도 하고 현재 제도 하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게 변호사 역할인 거죠. 제가 했던 사건 중에 네. 이제 아내분이 바람이 났었는데 사실은 바람이 나자마자 결국 그 상간남에게 오히려 협박을 당했어요. 너가 나를 이렇게 함부로 나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면은 내가 너네 집에 알리겠다. 너 남편한테 알리겠다. 하면서 관계를 못 끊게 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진상을 이제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남편분이 굉장히 괴로워했었거든요. 되게 허무해지거든요. 정말 항상
내 인생을 내가 채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채우려고 노력해야지. 내가 가진 것으로 다 채워져 있어. 난 그렇지. 예쁜 아내도 있고, 그렇지. 나 딸 둘이나 있고. 이건 내 인생을 채워주는 사실은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기회에 이 여자분과 이혼하는 게 가장 내 인생을 찾는 거다. 되찾는 거다. 아, 그러면은 재산의 절반 정도를 떼어주더라도. 협의를 하되, 근데 이분이 아직 이혼을 결정을 못 했다고 하니까, 재산 때문이라면, 오케이. 뭐, 유예 기간을 좀 줄게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이 아내분과의 그런 삶을, 그 껍데기를 부여잡고 있는 것에서 제발 탈피해라.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생각하고 뭐 그런 마음은 다 접어두고 네. 오로지 본인을 위해서. 아내분은 변호사를 찾아가도 사실 방법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바람을 폈잖아요. 이렇게 완전 뭐 변호사가 어떻게든 뭐 사연을 꾸며서 자기가 바람핀 얘기는 안 하면서 뭐 남편의 책임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명백하게 그런 외도의 증거의 사진 이런 게 있다면은 그 바람핀 사람이 이혼 청구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 아직까지 유책주의라서 파탄 났으니까 이제 무조건 이혼을 누구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혼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먼저. 그래서 이제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아니, 저는 그냥 개인으로서는, 시민으로서는 유책주의가 낫다고 보는데, 법률가로서는 파탄주의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어차피 깨진 가정. 이혼하기는 쉽거든요. 준비만 근데 한다면, 그죠? 일단 중요한 건 이 남자분 사연남께서 아내랑 이혼할 결심을 아직 못 내렸다는 그러니까요. 점. 그래서 지금 신유진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다들 이혼을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권유 아닌 권유를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드리는 거고. 좀 강하게 드리고 있어요. 절대. 저는 이혼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이러지 말라. 네. 네. 근데 저는 일단 그래서 이혼을 할지 말지는 뭐 나중에 생각하면 되니까 일단 제껴놓고 이 두 놈한테 내가 복수를 좀 하고 싶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일단 나쁜 행동을 그러니까 뭐 흥신소 이런 데 써서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위자료나 손해배상 소송 걸 수 있는데 액수가 얼마 안 돼서 이제 좀 별로다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들어오기 전에 그 얘기 하셨잖아요. 사실 사람들이 액수가 얼마 안 돼도 다 알고 와서 소송한다. 네. 그게 약간 그 소송 자체가 주는 데미지 때문에 아, 맞아. 또 한다면서요. 그렇죠. 후닥거리 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돈을 그래서-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막 이렇게. 그리고 게다가 한 명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한 명은 그러니까 상간남입니다. 한 명은 이제 대학 졸업한 아들뻘이면 이제 20살 뭐 중반, 20대 중반인데 이 나이에 자기 상간남으로 소송 걸리는 거 되게 데미지지 않나요? 20살 넘은 연상을 만났다는 게 데미지겠죠. 그런 게 기록에 남으니까. 아, 그치. 그런 것도 그렇네. 그런 것도 그렇네. 상간남의 입장에서는 어, 야, 너 돈 없어서 그런 아줌마를 만났냐? 그렇네. 그게 제일 어. 자기 인생에 그러니까. 사실 돈을 못 받아내도 그 남자 인생의 5점으로 야, 너 돈 없어갖고 진짜 20살 연상 아줌마를 별짓을 만났어. 알구나, 네가. 어. 네 인생 정말 힘들게 살았구나. 그러니까. 그게 기록으로 남는다는 거. 그래서 그냥 위자료 소송 하셔도 좀 원하는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니, 저는 이런 남편 같은 이런 피해자들이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를 얼마 못 받는다. 이런 잘못된 생각은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건 그냥 보통 평범하게 소송했을 때 인정되는 거고 그 외에는 뭐 수억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내 권리 실현을 합법적으로 하려는 노력을 포기를 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권리 실현을 합법적으로. 그렇죠. 불법적으로 하면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니까 그건 뭐 할 게 못 되고 합법적으로 그죠. 조신다는 표현이 저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예. 조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언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그 두 놈에게는 위자료를 뭐 청구하든 뭐 손해배상을 청구하든 상간남 소송해가지고 줄 수 있는 데미지를 최대한으로 다 주시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절대로 뭐 인당 1,000만 원으로 뭐 이렇게 쥐도새도 모르게 없애고 뭐 이런 이거 안 짓은 절대 됩니다. 하시면 안 왜냐면 내 인생이 파탄날 수 그죠, 있어요. 맞아. 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그 사람들에게 뭔가 그 인생의 매운맛, 인실주스를 한번 시켜주시고, 그렇게 하고 이제 아내하고는 아, 내가 잘못 잠깐만, 들은 거 질문 아니- 있습니다. 잘못 들은 건가? 나도 지금 넘어가야 돼. 죄송해요. 인실까지만 할게요. 근데 저 여기 와서 많이 배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저 또 말씀드리면 네. 그 현행 실무상으로는 이 상간남 놈들이 하는 게 주로 그런 거예요. 나는 이 아줌마가 처녀인 줄 알았다. 또는 뭐 이혼해서 배우자가 없는 줄 알았다. 미혼이거나 이혼한 여자인 줄 알았다는 주장을 많이 하고 그러면은 니들이 내 아내가 남편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걸 내가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법을 바꿔서 그런 경우에는 네가 미혼이거나 이혼녀를 알았다는 걸 상간자 네가 입증해라. 이렇게 하는 걸 법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거를 피해자가 입증을 합니까? 그래, 그거 너무 가해자가 내가 이 사람이 결혼한지 몰랐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데 그치. 실무상으로는 고의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그 원고한테 있으니까 그건 매우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명시적으로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입증 책임을 전환하든가 바꾸든가 아니면 법률을 통해서 입증을 상간남이 난 몰랐다 라는 걸 하는 걸 바꿨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다. 그렇죠. 그걸 뭐 문자나 카톡에 뭐 아줌마 아니면 뭐 누나 남편 누구 엄마. 그렇죠. 누구 엄마. 그러니까 누구 엄마도 사실 뭐 이혼해도 누구 엄마니까. 아니면 강아지 엄마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저 한우 엄마거든요. 예, 그 카톡에 남편 들어오니까 오늘은 그만하자. 또는 뭐 남편한테 걸린 건 아니죠. 이런 게 있어야만 되거든요. 근데 카톡 다 지우니까 그거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유부녀랑 바람 피운다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말은 남기면 안 된다. 남편 이런 게 있으면 절대 남기면 안 되고 있으면 그건 얼른 지워라.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바람 피고도 몰랐는데요. 이래버리면은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건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위자료 청구해서 받아낸다고 해도 예. 특히나 그 아들 버린 상간남의 위자료는 아내분이 내주실 것 같은데. 그런 경우 많죠. 예. 이런 분들 소송을 할 게 아니고 오셔서 겁먹었을 때 이게 협박과 협박이 아닌 그 경계에서 많은 금액을 쓰도록 할 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 경계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역시 법조인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로지 있는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함부로 따라하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정말. 협박죄로 감옥 갑니다. 흥신소와 변호사는 한 끗 차이다. 아, 지금 되게 웃긴 거 뭔지 알아요? 지금 갑자기 두 분 되게 사기꾼 같았어요. 진짜 조실인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네. 함부로 따라하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않은데. 오늘은 없나 했습니다. 한 끗 차이라고 여러분. 이 정도 하도 된다 그랬어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게 진짜 입금해 주셔야. 네네네. 근데 또 이게 맞는 말인데 네. 또 뭐 사기꾼처럼 들리는 것도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우리 자격 있는 사람만. 수술할 때 막 째지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요. 네, 동맥 끊고 막 이거 수술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거를 말로 설명할 때는 배 째가지고 이렇게 하면 네,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로 설명할 때 이렇게 하지만 이거 잘못하면 협박이 되고 잘못하면 사람 잘못하면 죽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남편한테 누군가 뭐 아내든 뭐 부모 형제든 친구든 누군가한테 떠밀려서 이혼을 결정하지는 말아라. 그걸 권해주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 상간남을 조시는 것은 1초라도 게을리하지 말아라.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같은 좋습니다. 수컷 입장에서. 네, 오늘 사연은 좀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좀 이혼을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제일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서 그 사이에 이제 상간남에게 뭐 소송을 하는 방법이나 그 외에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 어떠세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제일 편하게 제일 쉽게 접근하는 거는 그냥 위자료 소송 거는 게 지금 상간남들에게. 네 이게 일단 제일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뭐 상간남에게 위자료 소송을 걸게 되면은 아내가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일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니니까 뭐 그냥 데미지를 준다는 차원에서 나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그건 1단계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아내와 이혼을 할지 말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미안한 마음이 또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 위자료나 손해배상 청구 뭐 이거 먼저 한다고 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혼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굉장히 답답해하고 계십니다. 결과적으로는 하시는 답은 게 이혼인가요? 너무 이혼해야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너무 이혼. 네. 이 남편이 이혼하고 싶을 때 이혼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하고 싶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근데 뭐 이렇게 40대 중반의 여자가 어린 놈 둘이랑 놀아난 걸 보면은 아까 처음에 내가 말했던 조신한 여자다. 조신하다고는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사연남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지금 조심한다고 하는데. 제가 방송 초입에 너무 그렇게 노여워하지 마시라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장단이 좀 맞아야지 저희가. 친구뻘이라서 아무래도. 아유 심적으로는 저도 이해가 가죠. 왜 이러세요? 마음속으로는 이해가지. 여기 그어주세요. 얼른 내보내고 또 몰라. 지금 아내는 10살 어리지만 이 남자분도 20살 어린 여자분 또 만날 수 있어요. 예, 모르는 겁니다. 30대 중반. 장난 아니야. 어쨌든
결과적으로 또 한 번 강조해드리는 거는 절대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아무리 분노가 끌어오른다고 해도 내 인생을 망칠 수는 없으니까요. 이거는 절대 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뭐 금융 치료로 그 남자분들을 혼내주는 것만으로도 네. 충분할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뭐 현명하신 분이니까 저희 지혜갑에 또 이렇게 사연을 보내셨겠죠. 아니었으면 네. 뭐 실행하셨겠죠 이미. 그렇습니다. 네, 뭐 크게 걱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네네. 네, 저희가 이제 사연이 좀 많이 오고 있다고 네, 하죠. 많이 오고 있는데 이제 뭐 그거를 저희가 다 소개를 해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또 저희가 앞서 이제 다뤘던 그런 그쵸. 이야기들하고 거의 뭐 대동소이하게 겹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왜냐하면 또 저희도 방송인데 계속 똑같은 거를 똑같은 얘기를 할 수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지혜갑을 보시면서 나랑 비슷한데 하시는 분들은 이전 방송을 보시면서 또 팁을 얻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는 문의 환영하고 사연 환영합니다. 지금 아래 메일 주소 나가고 있고 뭐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으니까요. 여러분들 편한 방법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이혼 권장 방송 지금 헤어지러 갑니다. 오늘 계속 목이 메이시죠?